안녕하십니까. 아메리스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랑 12월 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내용은요. 이 증시는 이번 주에 예정된 연준의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 관망으로 인해서 하락했고요.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는 신중합니다. 그래서 금 가격 역시 소폭 하락했고요. 오늘 유가는 연준 금리 인하 기대와 우크라이나 협상 주식 속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락한 그런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소비자 기대 조사와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금리 결정 등 주요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한 주입니다. 오늘 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번 주에 예정된 연준의 올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하면서 오늘 하락했죠. 광범위한 시장 지수인 S&P 500은 0.5% 떨어졌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4% 하락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72포인트 또는 0.6% 하락했습니다. 주식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것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상승 흐름을 이어간 점입니다. 투자자들이 내년 인플레이션 상황과 연준이 완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 기준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점점 더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연준이 9월과 10월 회의에서 각각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다시 한번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은 약 90%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고, 이는 한 달 전에 67% 미만에서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이러한 낙관론은 최근 주가에도 반영되어 주식시장은 2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와 나스닥은 지난 금요일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다우는 최근 4거래일 중에 3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발표가 지연됐던 9월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받았는데요. 이는 연준의 다음 정책 회의를 앞두고 공개된 마지막 주요 경제 지표 중 하나였습니다. 인터그레이티드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 스티븐 콜라너는 지난 1, 2주 동안의 시장의 움직임은 사실상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이미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만약 아주 드물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2에서 3%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는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브로드컴 주가는 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브로드컴과 맞춤형 칩 설계를 논의 중이라는 The Information의 보도가 나온 직후입니다. 한편 IBM이 110억 달러 규모로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컨프런트 주가는 29% 급등했습니다. 인수는 2026년 중반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라클 주가는 수요일 예정된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기대감 속에 거의 1% 상승했습니다. 금 가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 가격은 페드의 이틀간 통화정책 회의와 제롬 퍼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물 금 가격은 오후 1시 50분 기준 아운스당 0.2% 하락한 4,189.49달러를 기록했는데요. 2월에 인도될 미국 금 선물은 0.6% 내린 아운스당 4,217.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세너메탈스의 부사장이자 수석 금속 전략가인 피터 그랜트는 시장은 연준의 결정과 향후 정책에 대한 추가 가이던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피터 그랜트 씨는 기본 펀더멘털이 여전히 탄탄하고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지속되고 있어 금의 매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2026년 1, 4분기 중에 아운스당 5,000달러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한 범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서는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가 널리 예상되고 있으며 트레이더들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11월에 약 66%에서 높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연준의 FOMC는 수요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결정을 발표하며 이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한편 프랑스, 독일, 영국 정상들은 런던에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평화한 수용을 압박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금은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강세를 보이는 안전자산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 달러 약세, ETF 매수 증가, 중앙은행의 지속적 매집, 안전자산 수요 확대 등을 기반으로 금 가격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은 가격은 금요일 기록한 아운스당 59.32달러의 사상 최고치 이후 오늘 0.5% 하락한 57.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kitco 메탈스의 수석 분석가 짐 와이코프는 은은 보통 큰형인 금을 따라가지만 지난 몇 주 동안은 오히려 은이 금 시장을 이끌었다며 가격이 아운스당 60달러를 돌파하고 연말에는 70달러 도전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래티넘은 0.1% 하락한 1644.31달러, 팔레듐은 0.2% 상승한
1360.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페드의 금리 인하 기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을 주시하는 투자자 심리에 따라 하락했습니다. 브렌트 유선물은 전일 대비 1.26달러 하락한 배럴당 62.49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1.20달러 떨어진 58.88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한편 이 석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과 관련돼서 이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안전보장과 러시아 점령지의 지위 문제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런던에서 유럽 정상들과 회담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휴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러시아 원유 공급이 증가해 유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G7과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폐지하고 해상 운송 금지로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의 독립 정유사들은 제재 대상 이란산 원유 구매를 늘려 공급 과잉 우려를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 유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며 2026년까지 배럴당 60달러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융시장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소비자 기대 조사와 미 중앙은행 페드의 금리 결정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면 오늘은 뉴욕 연준이 발표하는 소비자 기대 조사로 시작이 됐고요. 해당 조사는 향후 1에서 3년간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임금, 주택가격 등에 대한 가계 전망을 파악하는 지표로 연준의 정책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10월 기준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 JOLTS가 발표됩니다. JOLTS는 구인 건수, 자발적 퇴사, 이직률 등을 집계해 노동시장 열기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최근 고용둔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큰 이벤트는 수요일에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과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조정 여부와 함께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또 수요일 같은 날 장 마감 후에는 글로벌 IT 기업 오라클과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가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캐나다의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브랜드 룰루레몬, 또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코,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 소비 트렌드와 기업 IT 투자, 반도체 수요 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업종별 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주 발표될 주요 지표와 실적 결과가 향후 금리 전망과 경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